안녕하세요. 잘 봐는 안과의 정현욱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잡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 정리를 했는데 정말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낡은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음악 CD를 재생하는 CD 플레이어라든지 심지어 들고 다니는 작은 휴대용 TV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요.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정말 쓸모가 하나도 없어졌구나 하고 느꼈는데,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낼 수 있는 세상이 실제로 왔다는 생각에 약간 감회가 새롭다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이 워낙 널리 대중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근시입니다. 물론 저도 안경을 쓰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안경을 쓰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시대가 되면서 근시의 정도나 빈도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시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드림렌즈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학술적인 내용을 다룰 생각은 저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드림렌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을 받거나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드림렌즈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미 드림렌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림렌즈란 단어에 다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책 같은 것들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서 자꾸 눈이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근시라고 부르고요. 드림렌즈는 기본적으로 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착용해서 우리 눈의 검은 동자 표면, 즉 각막의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근시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렌즈죠. 쉽게 말하면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안 쓰고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인데, 그걸 낮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 착용해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이틀에서 사흘까지도 안경을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꾸준히 착용을 안 하면 다시 원래의 눈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력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시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가 바로 드림 렌즈인데, 사실 이 드림 렌즈는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근시 억제 효과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이, 책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혹은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서 눈이 점점점 나빠진 애들이 많아지고, 어른이 된 지금은 갑자기 눈이 나빠졌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잘 볼 수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성장기 때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춘 후부터는 근시의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장기, 즉 키가 많이 크는 시기에 가까운 것을 오랫동안 보면 그만큼 빨리 근시가 증가한다는 말이 되겠죠. 최근에 드림렌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빠르게 증가하는 근시를 천천히 증가하도록 만들어주는 드림렌즈의 또 하나의 효과 때문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내용이 지루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약해보자면 드림렌즈는 근시를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도 억제해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렌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렌즈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맞춰서 안경도 안 쓰고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효과적인 렌즈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시에 대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근시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원하는 만큼의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시나 혹은 난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드림렌즈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눈이, 우리 아이의 눈이 드림렌즈를 할 수 있는 눈인지 어떤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도 드림렌즈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 근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드림렌즈를 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을 안 써도 잘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드림렌즈 쓰는 걸 주위에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인이 되면 상대적으로 드림렌즈의 장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드림렌즈가 성장기 아이들에서 근시 억제 효과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기가 끝난 어른에서는 근시가 별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드림렌즈의 두 가지 효과 중에서 한 가지는 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안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드림렌즈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등장하죠. 흔히들 라식 혹은 라섹이라고 알고 계신 굴절 교정 수술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림렌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드림렌즈는 8시간 가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충분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야간 활동 시간이 아이들보다 많기 때문에 밤에 빛 번짐 등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성인도 드림렌즈는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강력하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장기 때 드림렌즈를 써주면 좋다고 하고 어른이 되면은 크게 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드림렌즈를 중단한다는 말이 될 텐데, 그럼 드림렌즈를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키가 많이 크는 급성장기 동안은 급격히 근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중학교 정도까지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중학생 정도 되면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드림렌즈를 계속 사용하기 힘든 시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렌즈를 중단하고 안경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눈이 나빠져서 안과를 가면 안경 처방전을 받아서 안경을 맞추시겠죠. 그러면 안경에 따라서는 그날 바로 안경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며칠 안에는 안경을 받아서 써보신다는 말이죠. 드림렌즈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드림렌즈는 맞추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드림렌즈는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각막 모양을 바꿔서 근시를 교정해주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각막 모양이라는 게 렌즈를 쓴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잠을 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면 바로 각막 모양이 바뀌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드림렌즈를 꾸준히 쓰면서 약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렌즈가 맞는지 어떤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드림렌즈가 내 눈에 안 맞다면 또 다른 렌즈로 바꿔서 써봐야겠죠. 1주가 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맞는 드림렌즈를 찾는데 짧게는 1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드림렌즈를 맞추기 원하신다면 안경처럼 바로 맞춰서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구입 전에 미리 써볼 수 있는 테스트 렌즈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이 렌즈들을 대여해 가셔서 사용해 보고 렌즈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과 진료를 보다 보면 콘택트 렌즈, 주로 소프트 렌즈죠. 이런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렌즈를 낀 채로 잠들었다거나 아니면 잘 세척이 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서 세균 감염으로 오시는 경우라거나 등등 많은 분들이 콘택트 렌즈 사용 중에 문제를 겪곤 합니다. 이 드림 렌즈도 마찬가지로 눈에 넣어주는 일종의 하드 렌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막에 작은 스크래치가 나서 오시는 경우부터 심하면 각막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한테 혼자 관리를 맡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주로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주시면서 관리나 위생 이런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신다면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 렌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면서 눈을 비빈다거나 엎드린 자세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자는 등의 행동은 드림 렌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번거롭게 드림 렌즈 해주지 않고 지금은 안경 쓰다가 그냥 성인이 되고 나서 라식이나 라섹 혹은 렌즈 삽입술 이런 걸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라식이나 라섹, 렌즈 삽입술과 같은 근시 교정 수술에도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은 채 근시가 너무 높아진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그때는 안경을 안 쓰고 싶더라도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근시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안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시 자체가 유발하는 질환들, 녹내장, 백내장, 망막 박리 혹은 황반변성까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시의 진행은 막아주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안경을 안 쓰는 미용적인 부분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봐야겠죠. 아이가 평생을 갖고 가야 할 눈이고 한 번 진행한 근시는 저절로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는 눈 건강 관리의 첫 시작이 바로 드림 렌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림 렌즈에 관련된 내용을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